그 인터뷰하러 간다니까 제 실시간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우리 공화당 시절에 강서구에 그 후보 등록하셨습니까? 용산구. 용산구. 그거요. 이번에 그거 이제 그날 이제 계속 그 몇 주 전부터 이제 그 자한당한테 우리가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비 후보를 많이 등록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저기 출판 송문종 대표님의 출판 기념회가 열린 거였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공개가 되면서 제가 하루만 늦었으면은 사실은 뭐 이거를 안 했어도 등록을 안 했어도 되는 건데 이미 한 마당에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 그쪽이 등록돼 있는 상태예요? 등록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거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특히 기타금 문제라든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에서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신뢰감이 가요. 왜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떤 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 신당으로 오셨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님 뭘 상징하시는 분이 오셨을 때는 그 뜻을 봤었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대통령님한테에 대한 상징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근데 뭐 이 정도는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항상 그냥 일상생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마 제 자신에게도 그런 얘기가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이나 국가관 그런 것들이 많이 스며들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들이 좀 잘 이해가 안 갈 때 다른 분들한테 아직 이게 아직 와닿지 않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규택 전 친박 연대 대표님 그분이 오셨다는 건 저는 많은 상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쭉 다녀오셨잖아요. 네. 미국하고 일본에 가서 어떤 활동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당이 만들어지면서 지고 있는 아직도 뭐 다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 제가 한 2주 정도 미국하고 일본에 갔다 왔고요. 지금 이제 당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연락이 안 되던 주요 인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다시 연락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하고 일본의 많은 주요 인사분들께서 우리 친박 신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유심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디테일 정도가 두 나라 간에 어느 정도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가. 그러니까 관심도는 둘 다 굉장히 많은데 여기 좀 문제는 뭐냐면은 두 나라가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일 간단하고 명백한 예가 지소미아예요. 저희가 이제 이제 일본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소미아의 문제는 맨 처음에 청구권 문제가 있었고 그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것이고 그 다음에 청구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수출 문제가 있었고 수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소미아 문제가 야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 되는데 미국 쪽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까지 전부 다 관여를 할 수도 없고 또 신경 쓸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가장 지금 현존하는 위협은 지소미아의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얘기할 때는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저께도 이제 일본 쪽 인사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미국 쪽 인사하고 이제 계속 만나다 보면 미국 쪽에서는 이 지소미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거니까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고 이 지소미아가 그때 문제가 됐었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양국 간 미국하고 일본 간의 상황이 서로 간에 보는 입장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미국하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일본하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항상 다 3개국이 같이 얘기를 하게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때 각 나라에 가서 이번에 그 활약상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네. 일본대로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 갔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많이 검해졌느냐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하와이에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보수우파 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단체도 있고 거기 살고 계신 분 중에 정말 중요한 분들 계신데 그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 그 단체에도 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지금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긴 했는데 거기서 그 단체하고 그분의 정치 철학이 우리 당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지금 이거 우리가 카페가 없다 보니까 또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올려야 되는지 좀 고민 중인데 하여튼 인터뷰도 이미 했었고 거기서 지금 우리 당과 같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제가 하와이 있다가 이제 또 일본에 가서 제가 일본에는 상당히 자주 가는 편인데 거의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갑니다. 갈 때마다 항상 그 제일교포 분들한테 인사를 꼭 드려요. 왜냐하면 이 제일교포 분들이라는 게 참 제가 지난달에 한 정치인 한 분을 만났을 때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참 와닿았던 게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거세질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제일교포 분들이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까지 신경을 못 썼었는데 이렇게 일본의 국회의원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고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그 제일교포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반일 감정이라는 게 너무 세다 보니까 또 정치적으로는 역풍을 맞기 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제한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제일교포분들은 한국도 알고 일본도 아는 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일본말로 각계하시라고 하는 연결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민단하고 조총련이 있는데 일본에 민단은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한국의 보수 정치를 지향하고 지지하는 단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을 잡다 보니까 거기서 또 지원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민당 간부들께서 나오셔서 그 한자협이라는 단체를 만드셨습니다. 한자협은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성협의회라는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우리나라의 애국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정말 갈 때마다 이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분들이 노력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많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또 그 중심에 통일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게 통일교랑 전혀 상관이 없는 신문인데 옛날부터 있던 신문으로서 제일교포 분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일본에서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중심에는 통일일보라는 신문이 있고 거기서 저도 깜짝 놀라는 게 그분들의 분석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저도 어떨 때는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그 통일일보를 보면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배울 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는 이제 제일교포분들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 또 정부 인사들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하고 일본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홍문정 대표하고 우리 당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다행히도 이제 홍문정 대표님이 영어도 잘 하시고 또 일본어도 상당히 잘하세요.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감각이 좋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우리 당을 주목하고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 그때 미국과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장이 그 특히나 일본은 반일 감정 때문에 많은 그 소용돌이를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또 나라가 우한폐렴으로 지금 완전히 그냥 그 뒤집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금 현 상태의 대한민국 국민을 볼 때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적인 얘기라도 그런 거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도 이상한 비정상적인 정권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 문재인 정권과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의 차이를 확실하게 그 일본에서도 알고 있고 지금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재인 정권이 문제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만난 분들이 저한테 그 책을 보여주세요. 이제 하네다라고 잡지가 있고 또 문게이 슌수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월간 조선 같은 그런 개념의 잡지인데 월간 잡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는 그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괜찮을까 뭐 그런 식으로 제목이었는데 요새는 거기서 이 문재인 정권 이 상태로 괜찮을까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 이렇게 지금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 차이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교류를 하기가 점점 더 많이 쉬워졌고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 가시면 그 일반 단체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갔었을 때는 제가 히라사와 카츠에이라고 팔선 의원님인데 저는 저 같은 그냥 일반 국민 대한민국 사람을 그냥 만나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었던 게 작년 8월 여름에 그 반일 감정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조에 달했었을 때 처음 만났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도 일본에서는 일본의 국회의원들을 못 만난다고 할 때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기회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 한국에 이제 저는 정당에서 일을 하는데 요새 우리 당은 뭐 한일 관계를 중요시한다. 근데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도 일본의 국회의원들을 못 만나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속상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만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좀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하여튼 뭐 그냥 덕담을 하시는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했는데 좀 이따 계속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른 명함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또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타이틀이 많이 있고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뭐 하나만 준 게 아니고 또 하나 주셨다는 건 이제 정말이란 뜻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또 다른 일들도 바쁘다 보니까 사실 또 연락을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한번 드렸던 거예요. 한 3-4주 전쯤. 그래서 들어봤더니 바로 연락이 오셔서 그 국회로 오라고. 그래서 저도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까 그 반일 감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제일 큰 피해가 제일 교포들한테 가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해 달라. 그게 참 마음에 와닿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거의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일본에 간다고 하면은 뭐 저를 만나 주셨다는 건 당연히 이제 그 윗분들도 만나시겠다는 얘기이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일본 정부하고도 쪽 사람들하고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하고 일본 쪽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강력한 우군들이 있고 일본에서도 좋은 분들이 많은 지지를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네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일반 민초들 입장에서는 그래 나가서 일본 사람도 만났고 미국 사람도 만났어. 어떤 단체 정치인도 만났는데 그러면 그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지금 선거는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뭐 정권을 뒤바꾸려니까 너무 힘이 들고 벅차잖아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네. 이 국제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항상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비난을 하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해도 그분 해외 인사들은 그렇지만 민주적으로 뽑은 사람이 아니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이게 이 탄핵이 문제였고 이게 법치주의의 붕괴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언론 상황, 민노총 상황 그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외 도움을 받는 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시 한번 뭐 가끔씩 이 좌파들이 말하는 뭐 미국의 제국주의, 외국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시킨다 저렇게 시킨다 또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제가 연설에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고 우리나라가 왜 위험하고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알리고 또 설득시키고 그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우리 스스로 그렇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결국 뽑아주게끔 그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당연히 이제 미국 대사님이나 뭐 일본 대사님이나 이런 여기저기 중요한 분들을 만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분들이 우리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로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말로 보면 외세의 힘을 빌려서, 정권을 쟁취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네. 외교 활동을 그렇게 잘하고 왔어도, 너희들 잘 살으라고 잘하고 왔어도, 내가 안 봤는데 뭘 믿어?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가정을 가져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이게 이렇게 우리가 네.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대가를 바라거나 이렇게 생색을 내는 그런 것도 아니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우리의 제가 좀 젊지만 했던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결과를 우리의 후손들이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꼭 우리가 했던 일들을 알아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올 거예요. 특히 미국 쪽에 이제 좀 중요한 단체들하고 같이 일을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시면은 그동안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되는 것을 보시면 뭔가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과는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은 맨 처음 초기에 탄핵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믿었지 않습니까? 네. 진행되는 과정은 굉장히 미비하고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도대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알고는 계시는지 트럼프 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줄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대변인님이 미국 가서 혹시 그런 얘기는 듣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정말로 만약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우리와 입장이 같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나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김대중을 일본에서 구해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이나 일본 이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아시아에서 직접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아시아의 안보를 책임지고 스스로 여기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해달라. 그것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원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대통령을 구해달라. 미국에다 그렇게 말을 해도 미국 쪽에서는 좀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자유를 미국이 침범하는 것이 되죠. 미국이 이렇게 옆에서 해줘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 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쟁취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그냥 저쪽에서 주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둘 다 같은 경우였어요. 맨 처음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한국의 경우는 자유가 주어졌고 일본의 경우는 자유로워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강제로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하고 교류를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얻으면서 우리는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항상 휘호도 보시면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는 미국하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희생을 한 거거든요. 뭐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비록 이기지는 못했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한 전우구나. 같이 아시아의 자유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같이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미국 쪽에서는 재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은 일본 쪽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혜국이었어요. 이 세계 자유질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자유질서의 가장 큰 수혜국들이 한국과 일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 그래서 거기서 나는 과실을 다 누리면서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거기에서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희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도 봤을 때는 정말 한국은 고마운 나라고 그래 정말로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때 수호를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미국이나 일본이 어디까지 선에서 물론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은 해리스 대사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2번이나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정당, 1인, 2인 국회의원 정당하고 1년에 한 번씩 자주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 정부하고 일본 쪽 정부 쪽 사람들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아쉬운 게 밖으로 외부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밀접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언론들하고도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처해진 현실을 알려주면서 서로 간의 정보의 격차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자유 게시판도 만들어지고 또 카페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 조금씩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아마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고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여기 말씀하시는 분에 유한진 대변인이 젊은 청년인데 개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원칙적이고 사실 전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떤 말을 와서 설령 비밀이면 비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말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렇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은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쉽게 동조하고 이해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탄핵 이전에는 맞아 정치는 저분들이 하고 있겠지 뭔가 하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할 거야 그건 분명해. 네. 그래서 국민들이 신경을 안 썼잖아요. 지금은 일거수일투족 전부 정치학 박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궁금한 것도 많고 대답을 들어보면 야 나도 그 정도는 말해. 그거 말고 더 진지하게 더 깊이 말해야지 내가 알아듣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좀 이따 베이징 TV에 최근에 인터뷰했던 것들 그런 거나 사진 찍은 거 보내드릴게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다 사진을 별로 찍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다 찍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은요, 국민들 네. 예전처럼요, 그냥 요즘 정치인들 참 힘드실 거예요. 옛날 정치인들은 뭐 선거철에나 나가가지고 히 한번 뒤지우면 되잖아요. 지금은 정치인보다 정치를 더 잘하니. 그러니까 이게 참 약간 이게 애로 사항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바로바로 그거를 결과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일본하고 저희가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드릴게요. 한미 동맹을 우리는 중요시하잖아요. 뭐 미국한테 우리는 정말 고마운 나라고 우리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사태가 처음에 벌어졌을 때는 저희가 항상 한미 동맹만 얘기를 하고 또 뭐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오래 살고 영국에서도 오래 살다 보니까 그 교류는 잘 됐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미 동맹 우리한테는 미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고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요하고 뭐 중국도 중요하고 말레이시아도 중요하고 뭐 호주도 중요하고 모든 각 나라 하나하나가 미국에는 다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중국의 전체주의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서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손을 잡고 싸워줘야 되는데 뭐 한국은 무조건 일본 나쁘다 그러고 또 일본은 한국 무조건 이상하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 쪽 인사들 만날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는 그 미국에서는 너희 당은 도대체 일본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그걸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네, 뭐 그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한미일 동맹이 정말 중요하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 5월 그때부터 일본에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맨땅에 헤딩이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려는 사실에 그분들도 많이 감동을 하면서 그냥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명함을 드린 경우도 처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이제는 실제로 뭐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그쪽 정부 분들하고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정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제 말로만 드리지 않고 좀 이따 사진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일본하고 저희가 참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제가 항상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속상한 부분이 이게 우리가 뭐 친일파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또는 뭐 일본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우리의 국익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청구권 문제, 그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한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청구권 문제예요.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식민지 당시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주시다 보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 청구권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이거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야 되는 이유는 일본한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청구권 문제, 즉 과거의 문제는 매듭을 짓자. 피해자의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드리고 그분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게끔 해드리자고 매듭을 짓기 위해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자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좌파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갖고서는 문제를 자꾸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피해자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쪽에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프레임을 자꾸 씌우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 또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피해자고 그쪽엔 가해자다. 그 프레임만 계속해서 씌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되
우리가 일본을 계속해서 일본의 나쁜 점만 계속 말해가지고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중국 바이러스에 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중국 바이러스는 그 육체적으로 컨택트가 있는 사람에게만 퍼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치명상을 입히지만, 그 중국에서 시작되는 이 전체주의 사상, 이 사상은 이 인간의 혼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그 중국의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느꼈지만, 아직도 이 중국의 전체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정말 크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긴 하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연대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미국하고 일본의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같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 특히 홍문종 대표님이나 우리 당에서는 그쪽의 생각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좀 이따 그 사진 한번 나중에 참고해 주세요. 예. 그 예전에 그 작년인가 그때 해리스 대사님이 조원진 대표님과도 만났었잖아요. 근데 홍문종 대표님하고 두 분하고 같이 봤었죠. 네, 그렇게 네네. 만났고, 지금 또 그분이 친박신당을 창당한 걸 사실을 아시고, 네. 우리 친박신당을 지지하십니까? 아니 한 나라의 대사님은 절대로 한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지만 심정적으로 저희들을 많이 이제 이해하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씹히는 대로 막 유도하는 것 같은데, 유도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예. 해리스 대사를 만났다 그러면 또 굉장히 다른 큰 기대를 하실까봐 말씀드리고. 네, 그냥 전반적으로 원론적이라고 할까, 좀 그냥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우리 당을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번에 당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분들이 지금 많은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네. 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네. 자기 자녀들이 있고, 지금 나라가 워낙에 어수선하잖아요. 저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어수선함을 겪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처럼. 네. 그런 경우에는 늘 불안해요. 뭔가 정말로 그 상상으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들 자녀가 많아가지고 혹시 나라에 막 계엄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그렇죠. 막 이런 걸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계엄되면 매뉴얼 같은 것도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공조가 되나, 뭐 그런 것도 궁금한가 봐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매뉴얼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저는 30대라고. 근데 그렇진 않고, 저도 아이가 있고, 제가 이렇게 원래 그냥 평범한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이 정치의 쪽에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 자체도 제 아이가, 저는 가끔씩 이제 상상을 해요. 집에 왔는데 거기에 김정은하고 문재인 사진이 여기 걸려 있고, 우리 애가 그런 거를 추앙하는 글을 써가지고 학교에서 숙제로 그런 상황이 오는 꿈을 제가 가끔씩 꿔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비정상으로 되고 있는데, 무슨 중국한테 거의 4대주의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식들이 방금 유튜브 그분 댓글창에 그렇게 올라왔나 보네요.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나와서 싸우고 있는 거고, 마침 저에게도 이렇게 제가 도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보람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우리 배진 쌤 옆에 계시지만 배진 쌤 가끔 그래요.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길가에 그 저기 뭐 수신호하고 교통신호하고 이런 경찰들 있잖아요. 네. 경찰들이 전부 북한 인민군 그 노란 거 북한 사람들 북한 경찰이 쫙 채워져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이 국민들이 지금 모든 게 정서적으로 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정말 깊은 문제도 불구하고 사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점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당하고 이제 그 뭐 배진 선생님도 그렇고 방빼라 선생님도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좀 더 뭐 철학적인 얘기까지는 몰라도 이게 인류가 생긴 이래로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그러니까 보수 우파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책임감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좌파라는 것은 그 개인의 책임감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 좌파는 결국은 그 그러니까 집단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수 우파는 개인의 책임, 개개인에게는 내 인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작은 정부를 원하고 당연히 그 규제를 없애려고 그러고 당연히 기업들에게 자유를 주고 시장 경제를 원하는 것이고 반면 그 좌파들은 인간에게 무슨 책임감이 게 어디 있어. 그냥 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모든 것을 해줘야 되고 모든 돈을 다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인간이란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결국은 동물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레이건 대통령이었나?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JFK였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한 세대 이상을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항상 이 양쪽 세력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당연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반공 정신이 투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자생적으로 생기는 단어가 뭐였었죠? 스스로 우리가 공산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자생하는 이유가 항상 이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개인의 책임을 믿는 사람과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약간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주 국방은 거의 해체 수준이잖아요. 네.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야 되는데 미국과 일본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우리 국방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 남한테 도움만 바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시점에서 과연 국민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해외 분들을 만나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요? 이게 군사 동맹이 참 애매한 것이 미국하고는 이제 우리가 확실한 군사 동맹이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근데 의외로 일본하고 우리가 군사 동맹에 맺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일본하고 군사 동맹을 맺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들을 우리가 대처하고 싶은데 이것은 사실은 일본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엔 군대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군대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시 또 아이고 그걸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일본엔 자위대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요시다 닥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시다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전후 수상이었던 전후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추구하셨던 펼쳤던 정책이 지금까지 일본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이.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은 일부러 그 군대를 갖지 않겠다. 그 집단 평화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다. 일부러 빠지겠다. 그것이 일본의 정책 노선이었어요. 물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헌법 구조, 그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일본의 헌법에 군대를 갖지 않게끔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좀 함정이 있고 일본이 일부러 그 헌법 구조를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에 기여를 하지 않게끔 일부러 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른 얘기다 보니까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가 군사 동맹을 갖고 싶어도 그것의 제일 큰 방해는 사실은 일본이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일본 쪽에서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정부에서 외교력이 전혀 없는 정부하고 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명은 이제 후세대를 위해서는 사명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제를 지켜내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네. 그럼 우리 친박신당이 생겨서 친박신당 이 효리에 대해서는 어디만큼 짐작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요새 좀 신기하게도 미국과 일본 쪽에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지금 더 대통령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점점 이슈화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봐요. 지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을 계승한다는 이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1명, 예를 들어서 5명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소수 남는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싸우는 명분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체에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국민 여러분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많은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저는 좋게 봅니다. 네. 국회 의석수가 굉장히 체제 수호를 해내는 데 있어서 국회 의석수가 많이 관여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네.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고 이제 또 우리 유한진 대변인님을 우리 국민들 제가 더구나 친박신당으로 함께 결의를 다진 우리 국민들께서는 유한진 대변인님께 너무너무 또 신뢰감 있잖아요. 예. 저분이 오셨으니까 친박신당을 오셨을 때는 이거는 맞다, 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확실한 당이다. 그리고 유한진 대변인님에 대한 신뢰감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정확한 신뢰감을 말로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꾸미지 말고 팍 해요. 아니요, 그냥 저는 우리 공화당을 아무래도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이제 그때 가로세 연구소인가 거기서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친박 신당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봤는데 저도 그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는 것이고 네, 지금 대통령께서 참 이제 좀 약간 아쉬운 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받아놓고선도 모르는 거 아닐까
좀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 메시지 보내신 거 맞아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쓸 수가 있고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규택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거 하고서는 이제 나는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옆에서 보면서,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약간 애매한 거. 뭐 저는 이규택 대표님이 친박 연대를 하셨던 분이 그 대통령님의 정치 성향을 잘 아시는 분께서 오셔가지고 어저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엊그제였나 기회였는데 상당 할 때요. 저는 거기서 많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연설을 할 때 보면은 대통령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뭐 대통령에게서 별로 뭐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나름대로 저도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님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을 우리가 따라준다고 하면은 그거 이상으로 대통령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뭐 가족이시지만 가족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우리 대통령님을 말씀하신다면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의 성향이나 성품을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좀 그냥 고귀한 분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분이죠. 뭐 울먹이시는 거 혹시 아니죠? 아니요. 울먹이시는데요. 저도 덩달아서 어떡하죠. 걔 제가 좀 죄송해요. 그런 질문을 드려서. 예. 그러면 다시 이제 화제를 분위기 바꿔서. 네. 예. 미국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일본도 가시고. 그럼 외국 사람들하고 막 미국 말 막 하다가 일본 가서도 일본 말 하려고 그러면 안 헷갈립니까? 아니 일본 말도 많이 그냥 집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니 한 서너 국 이렇게 하는 친구 보니까 네. 중국말하고 일본말하고 막 섞어서 정신없이 하더라고요. 막 미국말하고 이렇게 많은 언어를 구사하다 보면 또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그랬었는데 요새는 뭐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분위기 한번 바꿔보려고 개그라고 했는데 썰렁하네요. 네네네. 아주 덕분에 저는 생전 잘 애국하면서 이제 엄마들이 막 이렇게 많이 우시잖아요. 대통령 생각하면서. 네.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조금 좀 눈물이 좀. 네, 제가 좀 그렇게 좀 그러네요. 진행으로 하고 싶어서 준비하신 말씀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할 얘기는 다 했어요. 할 얘기는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당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많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약간 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그 나라별로 이런 게 있어요. 그 정부 존속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뭔가 위기 상황에서는 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인가 그런 거를 알고 싶어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뭐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부분은 이제 뭐 국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는 것 뿐이었어요. 사실은. 네.